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반 미국 증시 올라서 우리 증시도 일정 부분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힘이 굉장히 좀 미약하네요. 양 시장이 거의 전일 종가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2383 부근입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0.28%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반등. 포인트로는 7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어제 16포인트 정도 내줬는데 절반 정도도 되돌림이 안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0일 이동평균선 어제 그래도 여기를 내주지는 않았는데요. 오늘도 그 부근에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밖에 안 되네요. 0.17% 플러스권으로 나오고요. 716.4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포인트밖에 안 오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은데 보면 그룹핑을 하기에 약간은 좀 까다로운 현재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이런 재무와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4개의 회계연도 연속해서 적자 기록했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내면서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AD칩스라든지 중앙 D&M 이런 종목군들 급등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나우 아이비가 개별적인 재료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액면분할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워낙에 거래량이 미미해서 발목이 잡혀 있었던 종목인데 이 공시 영향 받으면서 나우 아이비 오늘 장에서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보면은 대한그린파워 이 종목도 개별 뉴스가 있는데요. 보면은 3자 배정 유증 발표했습니다. 130억 정도 3자 배정으로 해서 자금 확보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10%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좀 눈에 띄네요. 앞타바이오라든지 화일약품, 국제약품 이런 중소형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몇 있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기대가 많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컬러레이가 또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이 있고요. 관광 쪽으로는 아난티가 오늘 장에 6%, 7%가량의 강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나올 재료가 큰 게 없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CPI 이 부분에 좀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으로는 한미일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대면 회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굵직굵직한 이슈는 오늘 장중에는 일단은 소강 국면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하는데요.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좀 더 오름세,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58%의 상승, 동시효과 구간 때 한 0.2%나 오르려나 싶었는데 이 본장 시작하니까 0.5% 정도는 오르네요. 현재 2385.77포인트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3% 역시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약간은 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718.46포인트 기록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외국인이 좀 파는 부분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좀 잡고 있는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선물 시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선물 쪽으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물 쪽으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현재 외국인 거래소에서 390억 정도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금 또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개인이 200억, 그리고 기관도 비슷하게 180억 정도는 기관 쪽에서 사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쌍끌이 매도인데 외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팝니다. 100억 정도 팔고요. 개인이 받아내고 또 기관은 아직은 포지션 뚜렷하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고 있다는 점은 이런 와중에서도 또 긍정적인 수급의 시그널이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 매도 우위네요. 거래소에서는 3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가량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 넘게 오르는 섹터가 실종인데요. 지금 가장 강하게 오르는 섹터가 기계인데 기계가 1% 안팎의 상승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현재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전기전자, 의약품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섹터가 의류정밀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약보합권 정도로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류정밀 0.4% 정도의 하락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과 보험 그리고 통신 섹터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대비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반등 국면에서는 약간은 또 소외가 돼 있다라는 점 오늘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은 확실히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플랫폼의 강세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확실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를 덜어내니까 성장주 보자라는 시각이 많은데 오늘장 카카오가 2% 넘게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는 59,300원권 기록하면서 6만원권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확실히 이쪽 플랫폼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도 6만원권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도 0.7%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띠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톱10 종목군들이 플러스 흐름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간밤에 테슬라가 6%나 밀려서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 분위기에 2차전지도 일단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어제 상대적으로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삼성 SDI도 현재는 1.7%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섞여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약간은 6대4 정도의 비율로 하락 종목도 중간중간 보이고요. 단기에 시장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콘텐츠 섹터,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단기에 많이 올랐었죠. 오늘장 닷새 만에 쉬어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이런 2차전지 소재 섹터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앞서서 레포트도 좀 전해드렸는데 카카오게임즈는 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580개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500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가 시작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반등 국면에서 주목받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볼까요? 네, 오랜만에 방산주 좀 보고 있는데요.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한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수 반등 과정에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정전 휴전 얘기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어요. 다시 푸틴이 핵을 거론하면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방산주들에 대한 수출은 계속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번에도 이제 방산주 내년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내년에 정전 휴전 출구 전략이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무기 구매 취소, 아니면 딜레이,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방산주들은 내년에도 그냥 조금 박스권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 들어가면은 주가 피곤해서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원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들이 오늘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4%,
G2 파워는 지금 12%, DHI는 10% 정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한신기계도 6, 7% 올라가고 있고,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오르비텍 이쪽까지 전부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뉴스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니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금 아랍에밀리트를 방문 중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그쪽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원전 쪽에 협력을 좀 강화하자라는 이제 내용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뉴스 때문인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원전주들이 사실 시세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원전주와 관련해가지고 원자력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계속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현재로서 변함이 없죠. 근데 요즘에 뉴스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원전 쪽에 이제 관심들이 별로 없었는데 원전 쪽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이제 18,000원 단을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다른 원전주들도 탄력 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은 좀 빠져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이번 정부 하에서는 또 이제 그 올라가게 된다면 한 10% 20% 수익 나면 또 이제 팔아주고 하는 정도의 좀 이제 파동을 타는 그런 이제 매매는 늘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항상 이렇게 좀 조정 기다리셨다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 특사 이 부분을 또 모멘텀을 보고 계시네요. 이어서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주세요? 오랜만에 또 조선주 한번 볼게요. 조선이요.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시장 주도주였지만 최근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피팅 업체들도 지금 전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일단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차트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지금 결국에는 좁은 박스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주가 안 빠지고 있고, 오늘 피팅 관련주, 부품 관련주 좀 강세인데 태광도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일정 부분 조정이 이제 121선 근처에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오늘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품주들, 피팅 관련주들도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 빠지는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오늘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매물 출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카본은 지금 11월 15일 날에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 나왔고, 일단은 그 이후에 거래 죽으면서 주가 안 빠지고 횡보하고 있고 결국엔 박스권 하단. 그러면 지금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바닥 다지는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조선주는 조선주보다는 역시 부품 피팅 관련주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로봇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로봇주들이 요 근래에 시장과 함께 이제 쉬긴 했지만, ETF도 출시되고 해서 하방은 지켜질 거다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방도 지켜지지만 사실 그 상방으로 또 올라가기에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좀, 실적으로 실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2월 달에는, 내년도 초에 있을 CES 2023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고요. 레인보우 로봇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봇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대장주로 볼 수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하단에 좀 지지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한 35,000원까지 반등 충분히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로봇주들은 지금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로봇주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늘 눌려 있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좀 박스권 상단에서 또 매도해 주시는 이런 전략 계속 구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오랜만에 봤네요. 오늘장 전체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어떤 쪽 볼까요? 네, 수소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수소요? 미국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 플러그 파워가 좀 상승세가 괜찮았어요. 한 4% 넘게 상승했고, 같이 연동되는 모습, 지수의 반등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S 퓨얼셀,
SP혈셀은 강보합, 두산피올셀은 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범한피올셀도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진 아이솔루스도 지금 소폭 강세,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두산피올셀 먼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바닥 확인 과정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31,000원대에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32,000원, 뭐 31,000원 요 사이 가격대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지수 조정 과정에서 같이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뭐 큰 폭의 하락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한피올셀 한번 차트 보시면 범한피올셀은 차트가 바닥권 횡보하는 모습 오히려 쉽게 다가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SP올셀도 뭐 비슷한 차트 두산피올셀이랑 그런 모습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실적은 계속 좀 체크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두산피올셀이 계속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계속 발표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난 만큼 상승 나올 수 있다. 사분기 실적 앞두고서 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 불안감은 일단 당분간은 접어두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하고 같이 연동이 어느 정도 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미증시에서 힌트 찾았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배터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배터리주들이 계속 빠지다가 오늘 이제 뭐 시장 올라가면서 또 반등이 나오는데 배터리주 그 2차전지 쪽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가 좀 빠질 때는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또 제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죠. 그 지수 관련 섹터로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지수가 이제 좀 올라오고 가령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뭐 예상치만큼 나와가지고 시장의 안도성 랠리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럼 2차전지 쪽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쪽 보고 있어요. 단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호해수 물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 지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셀업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재업체들이 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업체들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보니까 뭐 LNF 지금 외국계 창구 쪽으로 에코프로하고 뭐 일진머터리얼즈, 에이프로, 뭐 첨보 다 지금 창구 쪽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력한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는 뭐 좀 이제 매수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밀려 내려가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신규수 전문가는 그래도 또 종목별로는 사봐도 좋을 만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밀렸는데 보호 예수 때문에 이 종목 접근은 약간의 좀 보수적인 의견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주세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괜찮아요. 뭐 전체적인 뭐 미국 시장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유진테크라든가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월덱스, PSK 뭐 이런 쪽에 지금 움직임이 괜찮은 건데 오늘 역시 미국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의 최근에 중국 반도체 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지금 오늘 뭐 넥스틴 중국과 향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 종목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는 좀 끝난 게 아닌가. 전체 지수하고 발맞춰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 보시면요. 하이닉스도 반등하고 있죠. 계속 오늘까지 양봉이 나오면 4거래일째 양봉이에요. 뭐 지수 하락 과정에서 양봉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과정에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어쨌건 4거래일째 양봉. 만약에 오늘 끝난다면 한 번 더 7만 원대 들어오면 8만 원 아니면은 8만 원 초반 한 8만 2,300원 그 정도 가격 오면은 7만 원 후반에서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영업 적자 전망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에 마무리돼가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먼저 좀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 방산, 그리고 조선섹터, 그리고 수소, 여기에다가 대형 종목군들까지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 원전 로봇,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코멘트 나왔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차영주 소장이 테마의 흐름을 한번 쫙 읽어주셨죠.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태조이방원이라는 이 신조어를 굉장히 방송에서도 자주 들으셨을 텐데 회의가 쏙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테마가 흘러왔는데요. 다시금 또 이전으로 회귀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오늘 장입니다. 단계 많이 올랐던 콘텐츠나 엔터 그리고 게임 섹터가 오늘 좀 크게 밀려 내려갑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재 장인데요. 오늘 장 일단은 좀 급한 불부터 끊자라는 측면에서 하락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6%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는 43만 8,500원, 6% 넘게 3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전반으로 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워낙에 좀 주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증권사 레포트 효과 나왔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2%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쪽에서 특히나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이쪽 좀 봐주세요. 게임 NC소프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NC소프트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심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NC소프트와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6월 달에, 내년도 6월에 이제 출시될 디아블로 4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판타지 16, 이 부분이 NC소프트가 출시할 TL의 경쟁작이고, 그래서 그 NC소프트와 같은 어떤 그 계열이죠. MMORPG 때문에 이쪽 유저를 뺏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리포트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NC소프트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가 이제 상방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48만 원 단 위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섞이면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좀 급락이 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급락이 나오면은 뭐 한 1만 원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갭이 형성됐던 갭 메우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1만 원까지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빠지게 된다면은 NC소프트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61선 정도에서 바닥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경쟁작과 관련된 우려감,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좀 과하다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좀 투매 형태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받아서 지금 빠진다면 오히려 이제 뭐 신장 모멘텀 있는 기타 종목들은 좀 기회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엔터 콘텐츠 쪽, 특히나 아바타 바로 이제 내일 개봉을 하게 됩니다. 아바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찌감치 물량을 좀 내놓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CJ CGV가 현재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엔터 콘텐츠 쪽, 메타버스까지 뭐 자이언트 스텝도 현재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엔터 제작 이쪽까지 확대를 해보면은 현재 핑거 스토리도 6% 정도의 하락이고요. 여기에다가 바른손도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에 수익나신 분들은 빨리 챙기고 나와야 되는 걸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이쪽에 엔터 쪽에. 그러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아바타 관련 이슈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끝났다. CJ CGV라든가 뭐 바른손 그 계열 바른손 관련 주식들도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콘텐츠리 중앙도 메가박스니까 그 극장 그거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컨텐츠 관련 주식, 극장 관련 주식 같이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번 매물 출회로 뭐 완전히 뭐 상승세가 꺾였다 뭐 이거보다는 일부 우량주 이제 극장 관련 이쪽 빼고 전통 엔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뭐 CJ CGV까지 뭐 극장 관련주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결국엔 겨울 방학 들어가고 결국엔 극장에 사람이 조금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작들도 조금 계속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인디아나 존스도 뭐 7편이 지금 나오는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극장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은 뭐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로는 매수 가능하지 않나. 조금 더 조정받으면. 대신 오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바른손 이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두 분이 나란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 분은 NK맥스 그리고 한 분이 부강약품이었는데 오늘장 제약바이오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한미약품입니다. 이 종목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확실히 12월 중순부터 바짝 살아나는 모습으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요 이동평균선도 돌파가 나오네요. 121선,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 돌파해내는 한미약품의 모습, 4거래 연속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일약품이 1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국제약품도 9%, 10% 정도. 어제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감기약이 대란이랍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가정 상비약의 품귀 현상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그런 사태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약주들이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문제약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현상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더 확산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일단 중국 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 봉쇄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뭐 지금까지는 억지로 지금 막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역들도 다들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은 앞으로도 뭐 조금은 더 이제 갈 걸로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 모멘텀이 예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막 한 달, 두 달씩 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감기약이라든가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부강약품도 좀 올라가고 지금 화일약품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격을 벌이면서 올라올 때는 저항선 같은 걸 좀 따져보셔가지고요. 꼭 그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라고만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중 좀 줄여가시면서 또 이제 모멘텀이 내가 비중 줄이는 구간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또 잡아가고 하는 이런 형태 트레이딩 접근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쪽과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인식이 상당히 그냥 계속 매수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봤습니다. 코로나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기의 이 모멘텀 정도로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님이 원전 쪽 봐주셨는데 오늘 원전이 점차 더 강해지는 모습을 띠고 있어서 최현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투자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전주들이요? 오늘 일단 원전주들, 뭐 대형주, 부품주 전부 다 같이 반등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차트 하나는 좀 잠시 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뭐 오늘 잠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원전주, 중소형주, 부품주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좀 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뭐 오늘 강하게 좀 갭으로 상승하면서 좀 21선 돌파하는 모습. 오늘 뭐 윗꼬리가 달려도 결국에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종가상으로는 좀 봐야 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뭐 한신기가 같은 경우는 차트는 괜찮아 보여요. 뭐 나쁘지는 않은 모습.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신규 전문가님이 왜 오르는지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그런 뉴스도 좀 있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모습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다중바닥 형태 약간 좀 그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보성파워텍, 우진, 뭐 에너토코 뭐 계속적으로 일단 중소형주 그러면은 같이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전기수, 한전 KPS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권을 둬야 되지 않나. 실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계속 뭐 수주도 들어올 것이고 일감도 늘어날 것이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한가 봐요. 건설 중장비 쪽도 보겠습니다. 진성TEC가 4%, 5% 정도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도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번 달 들어서
초반에 약간 좀 주춤하는 듯 했지만은 다시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도 보겠습니다. 현재 DY파워도 상승 분위기 뚜렷하죠.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데모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이쪽까지도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앞서서 중동발 모멘텀 신규 전문가님 원전에 영향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좀 이쪽 건설 중장비도 묶어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밀려 내려가서 오늘장에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수급적인 이슈인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전문가님? 예,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난번에 네옴시티 모멘텀 받았던 것처럼 그런 데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제 그 모임이 있었죠. 회의를 좀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종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은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자금을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같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겨울 접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타면서 올라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3차 파동을 또 만들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처럼 뉴스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좀 이제 좀 매도를 좀 해주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크게 꺾이지는 않을 테니까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한번 잡아주고 이런 형태의 매매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께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증시 올라서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0.01%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하락 전환 임박한 상황, 하락이 전환됐네요. 지금 하락 전환됐습니다. 파란불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임박입니다. 1포인트 미만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은 외인들이 벌써 코스피에서 1,0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한 400억 가까이 팔고,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매도 규모가 확 늘렸어요. 한 1,800계약, 지금 한 2,000계약 가까이 늘렸는데, 저는 조금 더 빠지면은 하방 지금 어제 좀 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제 한 2,370? 지금 거의 다 왔는데,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 외국인들은 하단에서 선물 순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큰 폭으로 안 밀릴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뭐 물론 FOMC 경계가 CPI 경계감 때문에 지금 계속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뭐 소폭 많이 오늘 하락하더라도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뭐 상승하더라도 소폭 상승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분할 매수는 좀 일부분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반도체 종목이 움직인다. 향후에도 이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FOMC 이후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뭐 저도 오늘 뭐 그냥 횡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 뭐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해가지고 빠질 건 아니고 또 뭐 빠졌다가 또 점심때 되면 약간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횡보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뭐 CPI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CPI를 저는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뭐 내일 이제 오늘 밤에 가령 이제 그것 때문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내일 살 종목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서 대응하셔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